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무과장 장계아입니다.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곽준수 의원의 2분의 발의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7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동해시장으로부터 7월 31일 2026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오윤기 의원과 전종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곽준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준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는 9월 예정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작성, 채택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의 시정을 요구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시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동해문화관광재단,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국가 또는 강원도의 위임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석과 답변을 성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밖에 감사 일정, 수감부서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 감사 요령 등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규 의원입니다.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6년 8월 25일 1일이며 출석 요구 인원은 2명으로 동해시장 산업정책과장이 되겠으며 필요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종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선우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동해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주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선국이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되는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 회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6.7%인 459억 원이 증가한 총 7,294억 원으로
일반회계 6,291억 원, 특별회계 1,003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 5,874억 원에서 417억 원이 증액된 6,291억 원으로 세해 수입 25억 원, 지방교부세 140억 원, 조정교부금 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1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분야별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민생회복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시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복지사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기 활성화 및 민생회복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동해페이 캐시백 추가 지원 33억 원, 3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38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및 K패스 환급금 등의 5억 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5억 원, 고유가 위기 극복 등 어업용 면세료 지원에 7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 안전망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 분야 주요 사업입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 악취 방지 개선 사업에 6억 원,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사업에 10억 원, 극경사지 등 제2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3억 원, 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3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16억 원,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사업에 8억 원, 도심 돌리내 달빛길 조성 사업에 13억 원, 무릉계곡 입구 사면정비 공사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 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복지 분야 주요 사업입니다. 백세건강 스포츠센터 건립에 6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원 6억 원, 시청 잔디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2억 원, 주요 공원 등산로 및 관광지 정비에 7억 원, 보건소 구급차 구입에 1억 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8억 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961억 원에서 42억 원이 증액된 1,003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해 수입 및 보존 수입 등의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시설 재투자 적립금 6억 원,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 보수비에 1억 원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32억 원, 그 외에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및 반환금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규모는 총 357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98억 원을 경정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예금이자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구기 시정의 본격적인 출발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오윤기 의원과 김창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의회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오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북부 지역 공공목욕탕 건립 제안.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윤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10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이정학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동해시, 특히 북부 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목욕탕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나 현대화된 주택에 살면서 목욕탕 가는 것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목욕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노후주택에서 물을 일일이 데워서 씻어야 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혹독한 겨울철 추위 속에서도 치솟는 기름값과 전기세가 부담되어 온수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터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전 매일 목욕탕에 들러 지친 몸을 녹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동네 목욕탕은 우리의 일상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편하게 찾던 동네 목욕탕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들며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전인 2016년 19개소에 달했던 공주목욕탕이 지금은 14개소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동해시 북부권인 동호동과 바란동에 있던 목욕탕은 5곳에서 3곳으로, 총곡동과 부곡동에 있던 목욕탕은 8곳에서 4곳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목욕탕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 15,000여 명에서 20,000여 명으로 25%나 증가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무너지고 있는 이 잔인한 불균형을 언제까지 방관하시겠습니까? 목욕탕은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욕탕은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 노년층의 고질적 질환인 관절염과 근육통을 완화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우울증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하는 순기능 역할도 한답니다. 목욕탕은 1인 가구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덜어준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친목을 도모하는 동네 사랑방에서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때로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과 같은 따뜻한 보살핌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인프라가 사라지는 것은 자기 돌봄의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동해시의 북삼, 삼하, 부평 지역은 기업체의 기부 체납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저렴하고 편리한 목욕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반면 동호, 바란, 묵호, 망상 지역은 남아있는 목욕탕마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른 오후에 영업이 끝난 등 주민분들의 이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남북권의 목욕탕 건립 지원이 이루어진 환경적 배경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란, 묵호 주민들이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공공목욕탕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태백시와 정성구는
이미 여러 개의 공공목욕탕을 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도 사설 목욕탕과 별개로 복지 목욕탕을 운영 중입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마을 목욕탕 건립을 복지 우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공목욕탕을 지어 운영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민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가치가 예산의 논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학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물가와 난방비 인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발안, 묵호 지역의 주민들도 내 동네에서 보건위생의 기본적 복지를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정책의 시각도 마땅히 바뀌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의 공공 서비스를 단지 수익성과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동해시도 단순히 적자를 면하는 시설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시설을 목표로 정책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목욕시설 하나를 대하는 정책적 전환이 동해시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복지의 체감 온도가 높아질 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비로소 개선되며 그것이 바로 우리 시의 진정한 미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동해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한 일상 속 공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동해시 북부지역 공공목욕탕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하실 의원은 김창래 의원이십니다. 김창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권이 완성되는 함께하는 사회를 위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김창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동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술자리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하루를 함께 걸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침 8시, 우리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시장에 들르고 병원에 갑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현관을 여는 순간부터 세상이라는 높은 벽을 나타납니다. 집 앞에 작은 턱 하나, 작은 계단 하나, 버스 한 대, 그리고 건물 입구의 가파른 계단까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누군가는 하루를 멈추게 하는 벽이 됩니다. 그 벽에 앞에서 누군가는 돌아서게 됩니다.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면접을 포기하고 친구의 약속을 미루고 창문 너머 세상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막혀 있는 길. 우리 시의 길은 과연 누구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이동하지 못하면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이동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동하지 못하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동하지 못하면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권은 교육권이고 노동권이며 문화 향유권이자 생존권이며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장애인을 도와야 할 대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함께 지켜주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 휠체어를 타게 된다면, 내 아이가 갑작스레 사고로 이동이 어려워진다면 오늘의 장애인 이동권이 내일의 우리 가족의 이동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접근권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도시의 수준은 화려한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받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이를 웃으며 학교를 갈 수 있는 도시, 시각장애인이 두려움 없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도시, 발달장애인이 혼자 버스를 타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시, 그러한 도시가 진정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정책은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정책은 당신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라는 약속입니다. 정책은 누군가에게는 출근할 수 있는 희망이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이며 아이들이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공원을 걸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정책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일으키는 세우는 약속입니다. 영국의 작가 존 도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의 섬은 아니다. 누군가의 고통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도시에는 누구에게도 완전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살아갈 도시는 경쟁에서 앞서는 도시보다 서로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느려도 함께 가는 도시, 조금은 불편해도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도시, 장애가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장애인의 이동권의 제도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은 정치 하나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일상을 돌려주는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다시 나갈 용기를 선물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권리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한 사람의 삶이 우리 도시의 품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디 장애인 접근권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간에서도 오윤기, 김창래 의원님의 10분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을지훈련 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65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